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요즘 한우 농가에서 정액 스트로우를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스트로우를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수태율이 고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잘 될 때는 수태율이 70%, 80%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수태율이 뚝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수태를 위한 최소한의 정액수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암소의 몸 상태가 수태율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식의 수태율이란 성공의 가능성을 1%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스트로우를 자르는 행동은 반대로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 농가는 반드시 이와 반대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임신 준비가 되지 않은 암소에게는 수정을 미루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분만을 한 후에 통상 우리는 40에서 45일이 지나면 자궁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마다 자궁의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건강하고 탄력 있는 자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궁은 초음파로 보면 안에 깨끗한 점액이 있고 염증이 없는 상태라서 착상이 잘 됩니다. 반대로 회복되지 않은 자궁은 염증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깨끗하지 못한 점액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공적으로 인공수정을 하였더라도 수정된 배아가 착상하지 못합니다. 즉, 염증이 없는 자궁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착상을 영어로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일상에서 치아 임플란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공적인 치아 임플란트도 수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잇몸에 인공 치아를 심는 과정인데 이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잇몸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잇몸의 염증을 없애는 작업을 꼭 먼저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많은 한우 농가에서 초음파를 단순히 임신 진단을 하는 용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초음파는 임신 진단뿐만 아니라 자궁과 난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내시경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진단에는 초음파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수태율이 떨어지고 무슨 이유에서 번식이 안 되는지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초음파를 가진 전문 번식 수의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우 번식 농장 입장에서 진짜 수태율만 높으면 수익이 높고 개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수태율보다 시간 단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농구공을 던져 골대에 넣는 시합을 한다면 자유투 성공률이 80%인 사람과 70%인 사람 중 당연히 자유투 성공률이 80%인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한된 1분 동안 공을 던져서 많이 넣는 시합으로 바꾸면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80%인 사람이 자유투 성공률 70%인 사람보다 1.5배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경기의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한우 번식후 농장에서도 일어납니다. A 농장이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궁의 회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수정을 하자는 생각으로 분만 60일에 첫 수정의 날짜를 잡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태율은 80%고 다음 발정 주기에 수정이 안 된 개체에 재발정이 오면 이를 발견하고 50%는 재수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감정은 약 45일에 손으로 감정한다고 하면 대략 이 농장의 가임암소 100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송아지의 생산두 수는 80두 정도입니다. 수태율이 높은 편이라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반면 분만 45일부터 수정을 하는 비농가의 수태율을 7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수정 후 20에서 21일에 수정이 안 된 개체를 미리 찾아내고 여기에 재발정이 온 개체를 찾아 재수정을 하기에 재수정 비율을 75%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정 후 30일에는 초음파로 임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비율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농장의 1년 생산 기대 송아지의 숫자는 91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태율이 A 농장과 같은 80%라면 기대 생산 송아지의 숫자가 96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렇게까지 서로 차이가 난다고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정이 안 되고 수태율이 하락하면
농장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수태율보다 얼마나 빨리 자궁을 회복시켜 수정에 들어가고 수정이 안 된 개체를 먼저 찾아내고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가가 번식 농가의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궁 회복을 빨리 시키고 임신이 안 된 개체를 빨리 찾아서 수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난산 및 지연분만을 줄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송아지의 생시체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많이 개량되면서 난산이 늘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일이 지나서 분만이 제 날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급격히 송아지가 커지면서 거대 태아에 의한 난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난산이 일어나면 자궁에 상처가 생길 확률이 커지고 어미소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자궁의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증을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분만 후 열이 나거나 사료를 먹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기 조치가 잘 되지 않아서 사료를 먹지 않고 멍한 상태의 소는 수태율의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우 농장에서 느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상황은 거의 없고 소는 멀쩡한데 수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궁의 회복 여부는 사실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초음파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회복된 자궁은 탄력성이 있고 염증의 작용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재기발정이 빨리 옵니다. 꼭 초음파가 없더라도 자궁을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회복이 빠른 자궁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궁의 회복이 느리다면 염증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이 깨끗하지 않다,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궁 세척이나 여기에 항생제 제제를 직접 투여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세균이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인성에 의한 염증이라 자궁 세척이나 항생제의 직접 투여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상처가 난 곳의 염증은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효과가 있지만 상처 없이 생기는 그냥 염증은 이를 소독한다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이 장기화되면 배란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황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때로는 발정이 약하거나 불규칙해지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수정을 해도 수태가 잘 안 되고 수태가 되어도 자꾸 배아가 착상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호르몬 주사를 놓아도 2번 연속 수정을 해도 크게 수태율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염증의 상태를 강하게 억제하는 것인데 수정 전 약 한 달 정도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급여해 주시면 염증의 상태가 완화되면서 수태율은 많이 향상하게 됩니다. 특히 자궁의 회복이 늦어서 분만 후 45일이 아닌 60일에 수정을 하는 농가가 많은데 분만 후부터 꾸준히 있으면 대다수는 분만 후 40에서 45일 이내에 이미 자궁이 회복되어 수태될 준비가 된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수태가 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초음파를 통해 임신 감정이 가능한 시기는 수정 후 약 30일 정도입니다. 손으로 하는 임신 감정인 45일보다 빠르지만 그래도 한 번의 발정 주기를 건너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이용해 다음 발정 주기에 임신이 안 된 개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수정 후 20에서 21일이 지나면 임신이 안 된 개체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임신인 것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임신이 아닌 것을 찾아낸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초음파로 30일에 임신 감정을 하는 것은 태아를 직접 보고 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일에 하는 것은 황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황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정자를 넣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자를 만나게 될 난자는 난포라는 것이 터지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진 난포라는 껍데기는 누렇게 변하는 황체가 되는데 이 난자와 황체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것이 착상이 되는 것이 임신인데 이 임신이 이루어지면 황체라는 것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이 안 되면 이 황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미리 임신이 안 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임신 안 된 것을 찾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체 주변에 혈관이 잘 발달하고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면 이것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은 황체입니다. 반면 주변에 혈관이 잘 발달해 있지 않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이 황체는 기능을 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황체입니다. 이 상태는 임신이 안 된 것으로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황체의 혈관이 잘 발달해 있고 혈류가 잘 흘러도 이를 100% 임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정 후 20에서 21일이라는 관점에서 언제라도 태아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 되어야 임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후 20에서 21일에 임신이 안 된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수정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0일에 임신 감정을 하는 것은 한우 번식 농가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실하게 임신된 소들은 내가 발정을 관찰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 그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빨리 확정을 지을수록 농가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통한 임신 감정이 정확한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아를 확실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를 통해 태아를 찾아내고 심지어 태아의 연령을 자동으로 추정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태아가 초음파 화면에 나오면 그것을 표시해주고 옆에 태아가 며칠령인지 숫자로 적어줍니다. 과거에는 수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아, 저건 태아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멈추어서 태아의 길이를 재면서 임신 연령을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수십만 개의 초음파 영상을 미리 보고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빨리 이를 판단하고 길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연령까지 쉽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자궁을 빨리 회복시키고 다음 재기발정일에 비임신 개체를 한번 걸러내고 30일에 임신을 확정하면 번식 농가는 수정을 시행하고 이를 빨리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수태율을 넘어서 번식에 성공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나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